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유한 차량 중에 하나인 1994년식 벤츠 S클래스 S420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장은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90년대의 벤츠의 특징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는 회색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보통 어두운 계열의 색깔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차량의 색상은 블루, 블랙, 메탈릭 컬러라는 것인데요.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쥐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늘에 주차하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란색이 조금 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두운 실내에서는 검정색이 오히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색깔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휠은 16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60R16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의 타이어는 승용차용으로는 225 사이즈밖에 안 나오고요. 원래 순정 사이즈가 235 사이즈인데 그거는 SUV용 사이즈밖에 안 나와서 현재 이 차량에는 225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옛날 자동차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주황색 턴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에 달려있는 라이트 와이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W140이라는 차량인데요. 전 세대인 W126이라는 차량과 다른 점은 요 그릴과 후드 배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드로포밍 형태로 그릴이 본닛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W126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본닛에 따로 탈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드 배지 부분에 월계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W126 모델에서는 그릴에 월계관 모양이 있고 그릴 위에 아무런 표시 없이 후드 배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차량부터는 이렇게 통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W220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시 W21부터는 W126처럼 여기 그릴과 후드 배지의 월계관이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에 탑승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이는 SRS 에어백입니다. 이 에어백 같은 경우는 W126부터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140 모델에서는 전부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고 W126 같은 모델은 에어백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 중에 에어백이 기본 적용된 차량은 이 W140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을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바로 메모리 시트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하나씩 누르게 되면 정해진 시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차량들의 특징인 헤드라이트 스위치가 왼쪽에 위치하여 있고요. 이렇게 당겨서 조정하고 한 번 당기면 앞쪽 안개등, 두 번 당기면 뒤쪽 안개등까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전동 사이드 미러의 동시에 요 룸미러까지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요 룸미러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트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양쪽 사이드 미러, 그리고 룸미러, 그리고 시트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ASR 버튼인데요. 이 ASR 버튼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바퀴가 슬립이 일어날 때 한쪽 바퀴만 눈길에 있거나 아니면 한쪽
두 양쪽 바퀴가 계속해서 미끄러질 때 요 ASR 버튼을 눌러주시면 LSD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로 탈출이나 눈길 탈출 때 유용한 버튼입니다. 약간 요 버튼은 그 요즘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ESP 기능의 좀 조상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W140 모델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최초로 ESP가 적용된 최초의 자동차다 보니까 요 ESP의 시초가 되는 기능인 ASR 기능도 기본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진공 제어 4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성 정식 같은 경우에는 진공 제어 4단 변속기인 경우에 여기에 이코노미 그리고 스탠다드를 움직이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5단 같은 경우에는 W 윈터 그리고 S 스탠다드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모양이 스위치를 움직이는 그 감각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5단 전자식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바뀌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북미형이기 때문에 북미형 8기통이라서 아예 버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3단까지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 제어 4단 변속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여기 보이시는 요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의 역할은 지금 뒤에 보시면 저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저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뒤에 후진 주차를 할 때 뒷부분이 더 잘 보이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진공 제어 방식으로 헤드레스트를 올릴 때는 수동으로 내릴 땐 자동이고요. 한성 정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전동식으로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이 한꺼번에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W140 차량들에 기본 적용된 원터치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들 전부 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별다른 조작 없이 끝까지 창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기형 차량이기 때문에 바둑판식 배열의 공조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둑판식 배열의 공조기는 지금 시인성은 대단히 좋거든요. 후기형에 비해서 시인성은 대단히 좋은데 다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 요 액정이 자주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보스 오디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물론 보스 오디오 옵션이 없더라도 이 오디오는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지금 전기형에도 불구하고 요 베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한성 정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까지는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요 표시는 남은 연료량을 표시해주는 메타고요. 그리고 요 표시는 온도 메타, 이거는 오일 압력. 보통은 시동 초기에는 3까지 올라갔다가 정차 시나 잠시 공회전 시에는 열을 받았을 때 2에서 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북미형이기 때문에 지금 마일퍼 가스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요게 연비가 요 끝까지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속 주행할 때는 보통 가운데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가속 시나 출발할 때는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속도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 부분은 RPM, 그리고 이 부분은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이 시트는 W140 차량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된 시트인데요. 지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트는 전부 천연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는 천공 가죽, 그리고 여기 자주 쓸리는 부분에는 그냥 일반 가죽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파이핑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트를 16A 시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판이 앞뒤로도 움직이고 위아래 양쪽 그리고 요 허리도 앞뒤로 다 움직이고 요 시트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산 플래그십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자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에어컨 공조기나 그리고 잠금 장치 등을 전부 진공으로 제어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도어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된다면 이게 내려가는데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철커덕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잠금장치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도어마다마다 다 공합 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시트 밑에 진공 펌프가 위치하는데 이 진공 펌프가 각 도어 실린더에 진공을 걸어 주어서 지금 이렇게 잠금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공조기 플랩을 열고 닫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 진공 펌프에서 요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펌프가 있는 이유는 엔진의 진공을 이용할 때도 있고 스스로 진공을 생성해서 진공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거를 조절하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뒤에 드드득 하는 소리는 저기 주유구 뚜껑이 열리는 소리인데요. 주유구 뚜껑에 있는 부분이 조금 기름칠이 덜 되었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동 핸들 텔레스코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뒤 위아래 다 적용되어 있고요. 물론 이 또한 메모리 시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당기거나 누르거나 위로 아래로 누르면 이 핸들이 움직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인데요. 당기면 그 속도에서 설정이 되고요. 그 상태로 쭉 크루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 설정 속도는 약 40km인데요. 시간당 40km 이상의 속도에서만 크루즈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크루즈가 꺼지게 되고 위로 하면은 크루즈 속도를 올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은 크루즈 속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하다가 가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씩 올리면 1km씩 증가하고요. 쭉 올리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요 핸들 사이에 있는 요 것은 깜빡이인데요. 국산 차들은 보통 요쪽에 와이퍼를 조절하는 암이 따로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와 와이퍼가 동시에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1, 2, 3단으로 와이퍼가 조작이 되고요. 길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워셔액이 분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깜빡이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당기면 하이빔, 안쪽으로 밀면 또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점은 이 차량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전 4개의 도어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트렁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 때는 이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눌러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잡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밑에 뒷좌석 밑에 있는 진공 펌프가 관장하게 되는 진공 제어식인데요. 요것은 되게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각져 있다 보니까 보통 이물질들이 달리면서 여기에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없는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열 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140 같은 경우에는 평소엔 들어가 있다가 열 때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 손잡이 부분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열면 활짝 열리고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닫을 때 그냥 콕 눌러주면 저절로 잠기면서 요
요 손잡이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차량의 신기한 점은 후진 안테나가 있다는 점인데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장치일 텐데, 이 차량은 전기형 차량이다 보니까 요 후진할 때 요만한 길이의 후진 안테나가 올라옵니다. 제가 실제로 후진했을 때도 운전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후진 안테나가 되게 잘 보이고, 이 후진 안테나가 기울여져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 차의 끝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말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후진 카메라가 없어도 충분히 후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특이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후기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크트로닉 센서라고 뒤에 초음파 센서가 다 달리기 때문에 요 후진 안테나 기능은 사라져서 나옵니다. 뒷좌석은요, 이렇게 커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올리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성 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좌석 시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북미형이다 보니까, 북미형은 보통 뒷좌석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스위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잿더리와 라이터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고요. 손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 차량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뒷좌석에 이렇게 구급 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 화장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안 켰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고요. 이 부분 보시면 옷걸이도 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장치는 여기 보시는 독서등이 C필러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C필러의 두께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뒷좌석도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되고요. 그럼 한번 시동 소리를 들어볼까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RS 불이 깜빡일 때 시동을 걸어주면 됩니다. 팔기통이라서 대단히 엔진이 조용합니다.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쪽 보시면 보조 냉각수통, 그리고 펜클러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엔이 아니고 펜클러치로 엔진을 냉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는 강력한 보조핸 2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워 오일통, 그리고 여기는 에어클리너가 2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BS 모듈, 하이드로백, 퓨즈박스 이렇게 위치하여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와이퍼 암이 대단히 독특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와이퍼 암은 움직이면서 이 길이가 늘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옛날 체어맨 와이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체어맨 와이퍼가 여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고급차답게 위쪽 본닛에도 다 이런 흡음 차음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북미형이다 보니까 미등이 이렇게 턴 시그널에 들어오는데요. 한성 정식 같은 경우는 턴 시그널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 안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의 가장 디자인적인 특징은 여기 보시는 C필러인데요. C필러가 정말 롤스로이스처럼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제 손바닥의 거의 4배, 여기 가장 작은 부분에도 거의 3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C필러가 근데 가장 또 특이한 점이 크기만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요 도어 끝부터 테일램프까지 면이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집니다. 중간에 캐릭터 라인처럼 선이 가 있다거나 주름이 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 C필러 부분이 면이 한 번에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C필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면이 이어져 있고, 이 면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요 A필러 시작 부분에도 이어지고요, 펜다 한번 꺾었다가 턴 시그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엄청나게 퓨어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줄을 넣고 캐릭터 라인을 넣는 그런 디자인보다 이렇게 퓨어한 디자인이 오히려 저는 디자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의 가치는 이 퓨어한 디자인에서 조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S클래스 중에 가장 두꺼운 그런 C필러도 140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겠죠. 또 이 부분 보시면 요 유리가 단순히 일반 유리가 아닙니다. 내려보면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유리가 두꺼워요. 네,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벤츠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이중 접합 유리가 이 차량에 최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절음도 정말 안 들리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차 안에 있으면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엄청나게 조용한 차음 성능을 보여줍니다. 불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의 차인데, 지금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일반 렌즈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차 중에 또 플래그십 차량은 아마 140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는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꽤나 클 텐데요, 근데 실제로 이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320 모델도 있는데 320 모델은 직렬 6기통이라 그 차량도 조용하지만 그 차량보다 더 조용한 차량이 8기통 차량입니다. 8기통에는 S420과 S500이 있는데 이 차량은 4200cc의 배기량을 가진 S420 모델이고요, 이 위에 상위 모델은 S600 V12기통 6000cc짜리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V8 420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출력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낮게 촬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차량이 사진빨이 정말 안 받는 차량이에요. 실제로 지금 영상으로 볼 때도 이 차량 비례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가 거의 최초로 적용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26과 다르게 요 뒷문짝 올라가는 요 라인이 바닥과 수평적이지 않고 살짝 올라갑니다. 요 뒷부분이 너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 벨트 라인이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요 벨트 라인이 살짝 올라가게 되는 게 캐릭터 라인 없이 그냥 벨트 라인만 올라가다 보니까 면이 엄청나게 평평해서 이렇게 밖에서 보시게 되면 라인이 조금 이상하죠. 저 C필러 부분의 라인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상해 보여요. 영상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차량을 보고 난 뒤에 한 바퀴 둘러보시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차량 되게 있어 보인다, 좀 멋있다, 그런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면 모습은 이렇고요, 다시 한번 측면, 네, 지하주차장이라 시동은 이만 꺼야겠네요. 이상으로 저의 S420 모델의 소개를 마치겠고요. 저는 이 차량 말고도 140 중에 320 모델을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20 모델은 제가 추후 시간이 나는 대로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